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남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남편과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함께 나온 동창이에요. 못 모르던 중학생 시절 만나 나름 오랜 세월 연애하고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남편은 군대에 있는 시절이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았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택에 이사 온 이유는 직장 문제도 있지만 시부모님이 이혼하셔서입니다. 며느리 앞에서 못 볼 꼴 다 보인 시아버지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비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라며 사연을 써 내려가 볼게요. 익명이기도 하고 어머니 동의하에 사연을 제보하는 것이니 재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주말인데 저희랑 드라이브 가실래요? 나는 되었으니 너희 둘이 오붓하게 다녀와. 네 시아버지 저녁도 챙겨드려야 하고. 에이, 어머니 어쩌다 한 번인데 그냥 가세요. 아버님이 어린애도 아니신데 한 끼 정도는 알아서 드시겠죠. 아니면 아버님도 같이 가시던지요. 아빠 가시려나? 가겠니? 그냥 너희 둘이 다녀와. 에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 지영이에요. 점심 드셨죠? 그래 먹었다. 네가 웬일이냐? 연락 다 하고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자주자주 찾아뵈는데요. 하하하. 그나저나 점심 식사도 하셨는데 같이 드라이브 가실래요? 맞아요, 아버지. 멀리 안 가고 양평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올 건데 날도 딱 좋으니까 같이 다녀와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곧 저녁 시간인데 어딜 간다는 거야? 이 여편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아버님, 오늘 어머님은 저희랑 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같이 가시자고 한 건데 양평에 유명한 소고기집 있거든요. 거기 건너 아는 분이 하는 곳인데 이참에 한번 다녀오려고 그러죠. 평소에 예약도 힘든 곳인데. 소고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림에 보탤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집도 빨리 못 사고 그러는 거다. 내가 빚 없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대출 끼고 집을 사더니만. 아,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엄마는 어떡하실래요? 나는 뭐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아버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이 저녁에 드시려고 소고기랑 된장찌개 끓여 놓으셨다고 하니까 데워만 드실 수 있죠? 그럼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요. 영 불편하다고 하시니 다음에 가세요. 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는 정말 조선시대에 살다 오신 분 같았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었죠. 남편도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 만나고 많이 바뀐 상태예요. 남자가 바깥일,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제가 싹 뜯어 고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따라다녀서 연애를 시작했고 처음 시댁에 인사 와서 시아버지를 보고는 모든 분위기를 간파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직업이 심리 상담가라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저에게 세뇌를 당한 탓인지 적당히 시아버지 비위 맞춰주고 그러더군요. 아무쪼록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는 그저 내내 하실 뿐이었죠. 그날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녁까지 다 대접해드린 뒤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별말 안 하셨다는 거 있죠? 그러다 처음 제가 집안 제사 분위기를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시아버지와 싸웠고 결국 제 승리였죠. 설 연휴였던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저는 주방에서 땀 빼며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거 다 손질하면 초저녁쯤 될 텐데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저흰 나가서 먹어요. 뭐? 어떻게 그러니? 네 시아버지도 있고 큰애랑 작은애도 있는데. 아니, 뭐 어때요? 지금이 저한테 3번째 명절이잖아요. 뭐 처음이야 결혼 때문에 지나갔고 추석에 보니까 어머님 좀 쉬셔야겠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두고 나가니? 어머니, 그게 문제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그만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꾹 참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말이지. 나야 늘 해오던 거고.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챙겨요. 물론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다지만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냐고요. 제 말은 융통성을 좀 부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아휴, 참.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쉬실 땐 쉬셔야지.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안 그래요? 얘, 너 또 뭐 하려고 그러니? 응? 아서라. 아서. 자, 이제 내일 음식 준비할 거 다 했네요. 2시간쯤 있다가 저녁 시간인데 저 어머니랑 나갔다 와도 되죠? 그래. 저녁 전까지 들어오너라. 저녁은 차려야 하지 않겠니? 저 어머니랑 사우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할 게 많아서요. 원래 명절에 때 빼고 광내고 해야 하잖아요. 잠시만. 그럼 둘은 밖에서 저녁 먹고 우리들 보고 알아서 먹으라 이거냐? 남자가 무슨 주방이야. 아하하. 여보그래 다녀와. 엄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알아서 챙겨드릴게. 네, 형수님. 저도 있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뭐? 이것들이 정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버님,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 있나요? 제가 어머님이랑 준비하면서 불러다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물 달라고 하면 물 떠다 주고 요깃거리 챙겨주고 그이 아까 주방에 주스 마시러 들어왔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 안 떨어졌던데요. 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대답해드리는 거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랑 나갔다 올게요. 아주 시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면 못하러 물어보는 거냐? 나 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형수님이 아버지 한 방 먹였네. 형수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저희는 뭐라도 알아서 먹을 테니까. 광수야, 너까지. 도대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3번째 명절인데 시어머니가 제대로 쉬는 꼴을 못 봤거든요. 저야 제사 지내고 적당히 있다가 친정 다녀오면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시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집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평생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나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명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살짝 운을 띄운 겁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은 눈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제 장단에 맞춰주었고 역시나 시아버지만 노발대발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친척분들도 오신다고 하고 평소보다 준비하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식사 차려드리고 정신없이 불판 앞에서 전 부치고 요리하니 아무리 젊은 저여도 힘에 부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여보, 도련님, 이리 와서 같이 해요. 나는 젊다지만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 새벽부터 아침 밥 차리고 불 앞에 계속 있던 거 아시죠? 도련님이 오셔서 계란 물 입혀주시고 당신이 전 부쳐요. 그럴까? 엄마, 이참에 좀 쉬세요. 커피 한 잔 타 드시고요. 에이, 커피 타는 것도 귀찮지. 내가 주문해 줄게요. 뭐 드실래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딜 주방에 남자가 들어가. 내가 어제는 그냥 넘어갔다만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버님, 저 그러면 너무 서운하죠. 이번에 사촌분들도 오신다면서요. 평소보다 2배는 더 하는 건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일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따가 좋아하시는 팔보채 시켜드릴게요. 아버님도 도와주실래요? 시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요? 아,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이가 얼마나 요리 솜씨가 좋은데요. 뭐? 못하는 말이 없어. 나는 거실로 가련다. 그러면 거실에 바구니 보이시죠? 사과랑 배 좀 닦아주세요. 호호. 이런. 여보, 난 뭐부터 하면 될까? 일단 다들 손 씻고 오세요. 어머님 일손 2명 늘었으니까 잠시 쉬세요.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저랑 이따 마사지 가셔야죠. 또 간다고? 원래 마사지 한 번으로 끝나면 받으나만 하네요. 그래서 오늘 것까지 예약하고 왔어요. 결제까지 해놔서 환불도 못 받거든요. 5시에 나가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형수님 최고 중에 최고. 결국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했습니다. 4명이 붙어서 하니 하루 종일 걸리던 거 반나절도 안 걸리더군요. 시아버지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묵묵히 과일만 닦고 계셨고 그렇게 저희만 즐거운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긴 했지만 내심 즐거워하는 눈치셨어요. 저에게 매번 고맙다시며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단단히 독이 오르셨는지 저를 잡으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신데 아직도 그 마인드가 상당하십니다. 거기에 가부장적인 모습까지 더해보세요. 대박이죠? 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하루 종일 저를 들들 볶아대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참을 수 있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마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집에만 있다 보면 불규칙한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잖아요. 처음 1~2번은 괜찮았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시키시는 바람에 저도 점점 이성의 끈이 풀리더라고요. 세아가, 너도 이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고로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올바른 습관이 자리 잡혀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거야. 네, 아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말대로 할 자신 있니? 일단 아침에 6시에는 무조건 기상해라. 아침 6시요? 그렇게 일찍이요? 그래.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좀 하고 정신을 맑게 해야 하루가 상쾌한 거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6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네 시어머니는 4시에도 일어난다. 내가 운동 다녀오면 6시 반에는 밥을 먹으니까 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어머, 너무 번거롭다. 지금까지 매번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이가 출근을 9시에 하는데 집 바로 앞이 회사기도 하고요. 뭐? 그럼 자겠다는 거냐? 우리 집에 늦잠 자는 사람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보니 도련님도 퍼질러 자던데. 아버님 낮잠도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술 드시고 오시면 더 주무시고요.
그건 남자들 일이다. 바깥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도 얼마 전까지 바깥일 해봐서 아는데요. 술 먹고 맘 잡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숙취가 심한 거 아니면 뭐 괜찮죠. 근데 아버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오락가락 하는데요? 뭐? 오락가락?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으셔서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 임신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그러면 피로감만 쌓일 것 같은데요? 내가 전화로 알아서 다 돌봐줄 테니 그리 알아라. 이번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며느라기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안 받니? 미쳤어? 설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는 건 아니지? 이렇게 게을러선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사. 아버님, 적당히 하세요. 지금 6시도 아니고 새벽 4시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내가 관리해준다고 했지. 그러니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라. 아버님, 저 몸도 안 좋은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럴수록 몸을 더 혹사해야 하는 거다. 몸이 고생해야 더 나아지려고 반응을 하는 거야. 진짜 적당히 미친 인간아. 지금 새벽 4시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미친 인간? 네가 드디어 정신을 놨구나. 아버님,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아버님도 알아들으셨어야죠. 며느리, 아내. 아니, 여자가 무슨 호구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 갖고 계시면 당연히 내내 하면서 떠받들어야 하는 거냐고요. 그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어머,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하늘은 값도 못 치잖아요. 요즘 땅값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말장난 하자는 거냐? 너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야?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이겠죠. 여기 이 집 대출받아서 산 거긴 한데 다 갚았고요. 제 명의로 된 집이거든요. 아버님 원하시면 그이가 돈 쓴 물건 다 싸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니. 집안에 실세라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아버님 기분 상하실까봐 그냥 장단 맞춰드린 거예요. 저보고 빚내서 산다고 뭐라 하셨죠? 그때 친정 아버지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급전 빌려드리느라 대출받고 그런 건데 자세한 상황도 모르시면서 10억이나 되는 돈을 다 갚아버렸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닌데요. 원래 내색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있었는데요. 아버님 지금 들고 계시는 영양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아버지 회사인데요. 그이도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뭐?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아버님 성정 아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저 그만 괴롭히세요. 결국 시아버지는 저 길들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2달여 만에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번 말대꾸하고 들이받으니 충격을 받으신 건지 상처를 받으신 건지 알 수 없지만 얌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종종 제게 연락해 오시며 시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는데 그냥 둘러댔어요. 버릇없는 제 모습이나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남편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과 왕래를 아예 끊은 게 아닌데 명절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고는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그게 좀 서운했나 봐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어서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었어요. 예비 동서 될 사람도 인사드릴 겸 찾아온다길래 열심히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예비 동서가 돌아간 뒤
남은 식구들끼리 여자 남자 따로 나누어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도 친분이 두터운 씨 어른들과 한 잔, 두 잔 계속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러다 술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술 떨어졌다. 가서 술 사와라.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어차피 조금만 더 드실 거잖아요. 그럼 2병 정도면 되겠죠? 남자가 어딜 자리를 옮기냐? 놀고 있는 여자들한테 다녀오라 해. 어디서 남자가 심부름을 하려고 하니? 어머 아버님, 여기도 분위기 한참 무르익거든요. 저희 와인 한잔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술맛 떨어지게 와인이라니. 자고로 술은 소주 맥주여야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스타일은 안 맞으시네요. 어머님이랑 고모님들은 잘 드시는데요? 다 필요 없고 네가 가서 사오너라. 여기서 제일 나이도 어리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으니 가서 사와.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술도 제법 드신 것 같은데 인제 그만 드세요. 저희도 곧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휴, 아버지 제가 차라리 갔다 올게요. 나이 어린 건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라기, 네가 기어이. 아버님, 술을 꼭 여자가 사오란 법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가서 사오는 거지. 와인 싫으시면 직접 가서 사오세요. 지금 고모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술 한잔 하셨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그이랑 도련님은 술 딱 2잔 마셨으니까 다녀와도 상관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술이 없다는 핑계로 제게 술을 사오라 명령하셨어요. 절대 부탁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고 남편과 시동생이 술을 사러 나갔는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잔소리를 시전하셨죠. 이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을 들먹거리면서까지 말이죠. 술에 취하셨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동안 참아왔던 걸 터뜨리신 건지 소리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벙쪄서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봐요, 당신. 지금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세상에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술 가져오라 명령질이야? 당신 미쳤어?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당신이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나 해요?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아주 만만하지. 이 여편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훈계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지금 손님들도 와 있는데 꼭 이렇게 큰 소리 내야겠어? 큰 소리 나게 한 건 너잖아. 이게 남편 대접해주니까 아내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다 늙어서 옆에서 수발 다 들어주고 끼니 챙겨줄 사람이 누군데. 하늘 같은 남편? 뭐 값어치나 있냐.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어요.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혈압 오르세요. 됐다.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어. 더는 참지 않고 살 거야. 어디서 귀한 내 며느리한테 감히. 이게 미쳤나 진짜. 정신 안 차려? 간만에 풀어줬다고 망아지처럼 날뛰지? 황춘이, 정신 차리라고. 나 남편이야. 야, 김길식. 나 정신 멀쩡하거든. 내가 너보다 술 센 거 모르지? 하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겠니?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얘 탓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니까 들어설 애도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가 너야. 너라고. 어디서 큰 소리 따박따박 해대고. 너 앞으로 굶고 싶어? 이런 미친년이 술 기운에 그러는 거
여기까지만 봐줄 거야. 더는 안 봐준다. 욕했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누군 욕 못해? 호랑이가 물어가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라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져? 그래서 너는 물 한 잔 못 떠다 먹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주 땅을 치고 통곡하시겠다. 어머님, 아버님도 안 그러셨는데 네가 무슨 양반집 대감마님이야?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놔라. 내가 이참에 아주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어.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더 이상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위의식 찌든 말 내뱉지 마. 그리고 명절마다 제사? 당신이 지내. 당신 부모 제사 지내는데 왜 나랑 내 며느리만 개고생해야 해? 네가 하는 건 도대체 뭔데? 사과 닦기? 고모들, 삼촌들, 잘 들어요. 앞으로 나 제사 안 모셔요. 형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뭐라는 거야? 제사를 안 모신다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가정부를 들이든 사다 음식을 차리든 알아서 해요.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일 모레 60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좀 살아봐요. 예, 나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니?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저 양반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자겠다. 당장 나가자. 네, 어머니. 거기 안 서. 이 망할 놈의 여편네가.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셨고 시아버지에게 한바탕 쏟아내시고는 지갑만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에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커피 한잔하고 가시곤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 오시리라 믿고 항상 이불이며 옷가지며 준비해 두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며 문자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성화였죠. 남편과 시동생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하기도 잠시 충분히 이해한다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더군요.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작정하셨는지 짐을 챙기러 시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좁혀질 줄 몰랐고 무언가 결심하신 듯 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날 저녁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아버님께 다녀오신다더니. 무슨 일이야 있지. 내가 그때 말했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 서류 던져주고 왔다. 이번 주 내로 달라고 했어. 엥? 이혼 서류? 엄마, 정말 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못할 건 뭐냐. 그동안 세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많아.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구나. 몸소 느꼈지. 나 내일 모레 60이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어차피 너희들도 장가 다 갔으니 미련 없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더 지자.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아버지는 뭐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해. 왜 이혼하냐고 따지기 바쁘지. 얌전히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 거야. 단단히 못 박아 두고 왔으니 결정 내리겠지. 아무튼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니? 어머니, 신세라뇨. 당연히 여기서 지내셔도 되죠. 어차피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신 거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굳이 집 구하고 힘 빼시지 말고 필요한 것만 조금 더 사서 같이 살아요. 너희가 많이 불편할 텐데. 저희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도 낳고 하면 어머니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되죠. 어머니 혼자 두는 건 제가 용납 못해요. 맞아. 사실 이전부터 이 사람 엄마 모시고 싶다 했어. 그러면 신세 좀 지마. 고맙다 세아가. 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네가 웬일이냐? 네 시어머니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구나. 아주 팔자가 폈어. 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나저나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시던데.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 여편네한테 똑똑히 일러둬라.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면 봐준다고 전해라. 당장 집에 와서 청소부터 하라고 해.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요. 어머님이 오죽 지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아버님, 주제 넘은 말이지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고생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조선시대에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겸상도 못하던 시대인데 따뜻한 밥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해야지.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 좋다고 따라가셔서 집안 반대 이겨내고 하신 결혼이잖아요. 근데 초심은 어디로 가시고 왜 어머니를 종 부리듯 하시냐고요. 평생 그렇게 참아가면서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고맙단 말씀 해보셨어요? 네가 지금 시아버지를 가르치려는 거냐? 잔말 말고 네 시어머니 당장 보내거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버님 안부도 물을 겸 반응 좀 보고 어머님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시는 거 보니 전혀 잘못한 거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시어머니만 시어른이야?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몸소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머님 찾지 마시고 저도 어머님 허락 있을 때까진 연락 안 드릴게요. 그이랑 도련님이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어머님 살펴드릴게요. 뭐? 야! 그렇게 시부모님은 몇 달간의 씨름 끝에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눈치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징징대는 거 듣기 싫다고 도장 찍으신 분입니다. 위자료 한 푼 안 받아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 소리에 이혼하기로 마음 바꾸신 것 같아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위자료 안 받아도 되는 게 친정집이 좀 잘 싸세요. 생각 그 이상으로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 부부와 계속 살게 되셨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희는 천안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왔고 현재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만 참석합니다. 이혼하시고 처음 1년 동안은 내심 신경을 많이 쓰시는 듯 했으나 이제는 아이들 돌보면서 취미생활도 즐겨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애먼 여자 형제들, 즉 고모님들을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출가인 할 때는 언제고 제사 모실 여력이 안 되니 주변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 같으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할 것 같거든요. 역시나 시아버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동생도 결혼식을 올렸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원래는 1년 전에 결혼식을 해야 했었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 때문에 조금 미뤄뒀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각자 위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시아버지에게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알려드리려 종종 사진 보내드리는데 앞으로 왕래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하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있듯이 혹여나 싶은 마음에 거리를 좀 두고자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고부 갈등은 많이 겪었어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겪는 일은 별로 없는 거로 알아요. 아주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할 말 다 하세요. 그럼 뭐 아니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아,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아,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은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은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은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은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내 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주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손님 엄청 많았다, 그치? 화이트데이 직전이라도 그렇지 야근을 2시간이나 하다니 힘들어 죽겠다. 저희 가게는 발렌타인이랑 화이트데이에 한정판 상품을 판매해서 내년 이렇게 바쁘다고 들었어요. 주연아. 네? 내일 알바 오는 날이지? 네, 가는 날이에요. 실은 나도 그날 알바 있거든. 우리 퇴근 시간도 겹친다. 아, 그래요? 말 안 해도 알지? 네? 무슨 말이요? 뭐야 주연, 츤데레야? 츤데레요? 뭐 그런 점도 귀엽긴 하지. 이번에는 남자인 내가 먼저 다가갈게. 네? 뭐를요? 알바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할래? 아, 죄송해요. 그날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 술도 못해요. 아, 그랬어? 그럼 밥이라도 먹자. 여기서 또 튕기면 나 좀 서운하다. 아니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내일 화이트데이잖아. 그런 날에는 부끄러워 말고 솔직하게 나와야지. 죄송한데 진짜로 볼 일이 있어서요. 아, 츤데레 귀엽다 진짜. 그럼 알바 끝나고 가게 앞에서 보자. 진짜 볼 일이 있다니까요. 내일 기대하고 있을게. 주연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일이 늦게 끝났어도 그렇지 먼저 돌아가면 어떡해. 이러다 문제가 생겨서 늦게 끝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연락 좀 받아봐. 실은 이자카야 개인실 예약해뒀거든. 연말에 알바들끼리 막년회 했던 그 이자카야야. 아, 맞다. 저번에 주연이가 술 못 마신다고 했잖아. 그거 솔직히 나한테 은근슬쩍 어필한 거지? 아, 진짜 귀여워 죽겠어. 오늘 밤은 안 재울 거야. 저기 대진 선배, 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오늘 볼 일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요? 뭐야, 아직도 츤데레처럼 구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해도 안 갈 거예요.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어디야?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들어가세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주연아, 오빠 지금 예약한 개인실에 들어왔는데 아직 멀었어? 응? 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아, 부끄럽네. 얼른 와.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주연아, 이제 슬슬 와야지. 너 자꾸 그러면 오빠 진짜 화난다. 주연아, 그래 뭐 츤데레도 좋다 이거야. 근데 남자친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선 넘는데? 야, 이주연, 모처럼 이자카야 개인실 예약해뒀는데 이용시간 다 돼서 가게 나왔잖아. 오빠 진짜 화났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넌 진짜 선 시계 넘었다. 알아? 지금이라도 얌전히 오면 용서해줄게. 가게 근처 모텔 예약했으니까 거기로 와. 로비에서 기다린다. 오빠 오늘 화났으니까 너 오늘 아침까지 못 잘 줄 알아. 이게 대체 뭐예요? 이제서야 솔직하게 굴려고? 계속 안익심만 하고.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너. 선배, 제가 계속 거절했잖아요. 츤데레 뭐 그딴 거 아니고 애초부터 선배 있는 곳에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뭐? 왜 안 와? 아니,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저는 몇 번이나 볼 일 있다고 거절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요? 솔직히 좀 무섭고 소름 끼쳐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뭐라고? 오늘도 남자친구랑 약속 있었거든요? 이상한 메시지 좀 그만 보내세요. 야, 또 나한테 고백해놓고 뭔 소리야? 뭔 고백이요? 제가 선배한테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그 대답을 하려고 오늘 데이트도 다 준비해둔 건데,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야, 너 미쳤냐? 잠깐만요. 야, 사람 마음이 장난이야? 전 선배한테 고백한 적 없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된 마당에 고백한 것도 없는 일로 하겠다 이거야? 아니, 고백한 적 없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줬잖아. 네? 발렌타인데이요? 2월 14일 날 내 가방에 직접 만든 초콜릿을 몰래 넣고 갔잖아. 처음 며칠간은 누군지 몰랐는데 초콜릿이랑 같이 준 카드에 JY라고 써 있었다고. 며칠 고민해서 JY가 주연이란 걸 알아냈거든. 우리 가게에서 JY라는 이니셜은 너뿐이잖아. 선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저는 2월 14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그날 알바 안 갔는데요? 뭐? 가게도 안 갔는데 선배 가방에 초콜릿을 어떻게 넣어놔요? 뭐, 그럼 고백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야, 거짓말하지 마. 그날 누가 일했는지 가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럼 대체 나한테 누가 고백한 건데?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돼. JY가 주연이가 아니면 대체 누구야? 전혀 짚히는 데가 없는데? 저도 모르죠. 다른 알바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든가요. 그럼 나 대신 네가 좀 물어봐줘. 제가요? 내가 직접 물어보면 로망이 깨지잖아. 오빠가 부탁 좀 할게. 내 첫 여자친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 받은 고백이 이렇게 깜찍할 줄이야. 그것만으로도 반해버린 것 같아. 주연아, 부탁할게. 알았어요. 정말? 물어봐 주는 거야?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만 할 거예요. 결과가 어떻더라도 자기 책임이에요. 저한테 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내 맘을 훔쳐간 귀염둥이 꼭 좀 찾아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지혜 언니, 이런 시간에 죄송해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주연아, 아니야, 괜찮아. 웬일이야? 실은 대진 선배한테 좀 귀찮은 부탁을 받아서요. 대진이? 같이 알바하는? 네, 발렌타인데이에 이니셜이 JY인 사람한테 초콜릿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몰래 가방에 넣어놨다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저한테 찾아달래요. 그래? 근데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 이름도 이니셜이 JY라서 착각했나 봐요. 저는 아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혜 언니는 알바를 오래 하기도 했고 혹시 짐작 가는 게 있나 싶어서요. 그게 있지. 사실 그거 나야. 네? 네? 언니라고? 내가 대진이 가방에 몰래 초콜릿 넣어뒀어. 물론 찐사랑 초코지. 근데 지혜 언니 남편분 계시지 않아요? 나 1월에 이혼했거든. 네? 그러셨어요? 남편이랑 서로 갈라서기로 했어. 언니가 대진 선배한테 준 거였구나. 대진이도 내가 이혼한 거 몰랐나 보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대진 선배, 초콜릿 주인 알아냈어요. 뭐? 진짜? 알아내긴 했는데 그게... 잠깐만! 이름은 말하지 마! 네? 왜요? 그 여자분이 정체를 숨기고 서프라이즈 고백을 기획한 거잖아. 그렇게 사력있고 귀여운 고백을 받았는데 내가 뒤에서 알아내면 안 되지. 아, 네. 그래서 부탁 좀 하자, 주연아. 그분한테 내가 모텔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라. 그럼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직접 만났을 때 더 감동적일 거야. 그렇게 해줘. 정말 괜찮으시죠? 아까 그랬잖아. 나는 이미 그 사람한테 반했다고. 얼굴은 몰라도 샘솟기 시작한 이 사랑은 벌써 클라이맥스를 맞이했어. 네, 그래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불평하기 없게요. 알았어, 안 할게. 아까 말했던 모텔 503호야. 그분한테 오늘 둘이서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전해줘. 딴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알았어요. 야, 주연아! 잠깐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선배 왜요? 야, 왜 이리 연락을 늦게 받아? 왜 지혜 누님이 여기서 나와? 왜냐뇨, 지혜 언니가 초콜릿을 줬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 사람 결혼했잖아. 아니요, 이혼해서 지금은 독신이래요.
아무리 독신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 아줌마가 말이 되냐고. 이게 뭐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연아, 나 좀 도와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딴 말하기 없기로 했죠? 야, 그래도 죄송해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나 좀 살려줘. 다음날 아침 지혜 언니가 신이 난 듯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진이가 글쎄 경험도 없는 쑥맥이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아침까지 다정하게 보살펴줬지. 결국 지혜 언니와 대진 선배의 뜨거운 밤 얘기는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지혜 언니의 입을 통해 모든 알바생에게 쫙 퍼졌고 어느샌가 대진 선배는 알바를 관두고 시골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불굴의 지혜 언니, 나랑 결혼하고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착각한 바람에 결국 언니도 알바를 그만두고 대진 선배네 시골로 갔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